네, 2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계가공원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이제 6월 5일 금요일 날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예년 같으면 지금 시간에 마무리도 하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이 좀 변화가 있었고요.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바이러스 그 자체인데 이걸 이제 다루는 방법이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단체가 다르고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그 요소들이 많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 부분도 좀 있어요. 하여튼 이번 주간에는 또 여러분들 카티아 또 실습하느라고 다는 아니지만은 몇 명의 또 학생들이 학교 나와서 또 이렇게 실습을 하는 걸 봤습니다. 또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은 이제 12주차 중에서 이제 실습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현재 못하니까 선반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구가 이렇게 있고 하여튼 공작물이 이제 더 경도가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깎이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직각 방향으로 깎는 방법도 있고 경사를 주는 방향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직각 방향으로 깎으면 2차원 절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경사를 주게 되면은 3차원 절삭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차원 절삭 하면은 대단히 하여튼 수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각도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각도하게 되면 잘 생각나는 게 이제 삼각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에 대해서 몇 도가 더 플러스 되냐 하다 보면 이제 사인, 코사인, 합, 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또 공식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수식적으로 막 외우고 해서 그렇지 이렇게 복잡한 기구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절삭이라는 게 하여튼 이제 2차원 절삭에 비해서는 3차원 절삭을 하는 게 각도를 주는 게 절삭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진동이라든지 떨림 현상도 많이 이제 줄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찰 같은 것도 많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제 이상적으로는 해석하기 위해서 2차원 절삭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교재나 교과서에는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3차원 절삭이 대부분이죠. 하여튼 여러분들도 연필을 깎을 때 이렇게 이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깎는 것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좀 뉘어가지고 깎는 게 좀 유리하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그 다음에 이제 재료학에서 여러분들 이제 배웠던 전단각이라든지 어느 쪽이 이제 크게 힘이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으로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선반 작업에 종류해서 가끔 이제 기사 시험에서 이제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주 일반적인 원통 가공, 그 다음에 경사가 있는 테이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윤곽이 있는 윤곽 가공, 그 다음에 이제 홈을 낸다든지 단면을 친다든지 단면에 홈을 또 낸다든지 이런 또 가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형, 이 총형은 이제 바이트 자체가 내가 원하는 형태를 이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번에 가공을 하죠.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기 이제 굉장히 많은 절삭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제 문제도 있지만은 하여튼 강성이 있고 어떤 이제 공작 기계가 이제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제 큰 무리는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링, 그죠? 보링. 요즘 그 자동차 같은 거 이제 보링 하는 경우는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가공에서는 이제 보링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드릴링, 그다음에 이제 절단도 할 수 있습니다. 절단, 그다음에 나사, 그죠?
뭐 리드 스크류 이런 나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널링은 이제 우리 그 계측기에서도 이렇게 뭐 마이크로메타 이런 데 손잡이 쪽에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쓰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뭐 기름도 묻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헛돌지 않도록, 미끄럽지 않도록 이제 손에 좀 이렇게 그 오돌도돌하게 그 이제 만들어서 어떤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이제 그런 가공도 이렇게 이제 널링 공구라고 있어요. 눌러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요철을 만드는 이제 그런 가공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뭐 선반의 이제 구조 보면은 뭐 여기 지금 뭐 조금 일부에 제가 뭐 디자인한답시고 잘렸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한국어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영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뭐에 이런 그 영어 단어도 좀 외울 겸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새들이라는 게 이제 요 부분을 말하는데 이제 새들의 원래 단위를 이제 그 단어를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안장이라는 뜻이 안장. 그러니까 마치 이게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안장에 이제 앉아놓은 것처럼 그런 형태가 이제 돼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주축, 뭐 헤드스톡이라든지 척이라든지 또 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이미 영어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제 스펠링에 대한 문제가 있을 뿐이지 용어는 또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핸들 같은 거 핸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축대 이거는 이제 그 NC 선반 쪽에서 쓰이는 이제 주축대 이제 파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축에 들어가는 베어링,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정밀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척이 이제 여기 제가 뭐 좀 똑같은 사이즈로 하면 좀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뭐 그림 보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조금 잘려서 아쉽긴 하지만 지금 얘는 지금 이제 연동척입니다. 연동척. 한쪽만 조이게 되면은 이 세 방향이 한꺼번에 이제 조여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현재 이게 이제 단동척 각자 이렇게 여기 각자 이렇게 있어요. 단동척이. 그래서 이제 네 군데를 다 조여줘야 되는 이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이쪽 연동척에 비해서 요걸 또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환복만 가지고 여기다가 끼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어떤 그 복잡한 뭐 구조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약간 편심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장착을 하려면은 또 이거 가지고는 좀 안 되죠. 왜냐면 이쪽에서 한꺼번에 조여지기 때문에 중심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구대 이제 그 ATC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공구가 잔뜩 여기 이제 그 장착이 돼 있고 이제 캐비넷 형태로 그다음에 이제 공구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이런 형태. 그다음에 이제 홀더 공구들을 잡아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 공구 홀더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압대는 뭐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이제 공작물이 좀 긴 경우에 어떤 이제 반대쪽 오른쪽 방향에서 이제 잡아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심압대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심압대는 요거 좀 단순한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델링도 하고 뭐 시제품도 만드는 그쪽에 대상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핸들을 돌리게 되면 이쪽이 쭉 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선반을 구성하는 이제 파트 중에 하나라고 한번 다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도 역시 중요하죠. 베드도 왜냐면은 그 새들에 있는 공구를 가지고 이제 이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안내면을 따라서 이제 오차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미 뭐 편심돼 있다든지 뭐 테이퍼져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돼. 평행이 아니라든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기술이 또 뭐 영국에서도 이제 개발이 되고 뭐 미국에서도 선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더브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장치들을 통해서 어떤 이송하는데 오차가 없이 진직도, 직선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동장치인데, 뭐, 기교소 시간에도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벨트 구동도 있고, 이제 원뿔차 이제, 에, 이런 형태의 이제 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단계식 구동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반에서는, 자동 선반에서는 이제 그 서버 모터를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기 볼트라든지 전류를 가지고서 그것을 조절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그 범용에서는 이런 이제 기어열을 가지고서 전동기가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제 스텝 모터나 스태핑 모터나 서버 모터를 써야 되는데 그 비싸죠.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모터를 가지고도 자동차처럼 기어를 바꿔서 똑같습니다. 자동차는 기어를 바꿔서 이제 그 몇 단으로 쓸 수 있냐. 그래서 똑같아요. 이제 저단을 쓰는 경우에는 속도는 느리지만은 이제 강력하게 힘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빠르면은 스피드하지만 이제 힘은 떨어지게 되는 자동차와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반에서도 공작물의 크기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뭐 또 기계적 특성, 뭐 경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뭐 막상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그 최적값들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절삭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좀 뭐 NC 그 선반에서 이제 자동 계측 장치 이제 뭐냐면은 위치 같은 것들을 이제 접촉이나 비접촉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공물을 이제 수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NC 선반을 쓴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대량 생산에 프로그램을 한번 하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화 시킬 수도 있지만은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공물을 수거할 수 있는 장치도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절삭을 하고 나면은 이제 칩 처리가 문제예요. 칩이 생각보다 참 부피가 많습니다. 커지기 때문에 칩 컨베이어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이송해서 이제 쌓아놓으면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TC 뭐 여기도 써 있죠. 오토매틱 툴 체인저. 그래서 이제 공구들을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이 갖고 있다라서 매거진이라고 이제 매거진에 갖고 있다가 이제 공구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공급해주고 또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심압대 쪽에서 보면은 이제 뭘 잡아줘야 되는데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두 가지. 이제 요거가 이제 지금 보면은 회전센터 돌아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베어링이 들어있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은 이 부분이 이제 베어링이 없어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이제 그리스 같은 것들을 이제 첨가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죠. 공작물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이 또 뭐 이거는 지금 그림에서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더 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처짐에 의해서 그죠 출렁거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진구로 중간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오늘 그 선반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뭐 그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특정한 회사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뭐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다가 그 영상을 강의 영상을 이제 올리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저작권 침해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덜어 떠요. 근데 저야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조회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다운받는 게 이제 시간이 걸려서 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이제 그래도 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두산에서 이런 영상을 물론 본인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 그 영상이지만은 저는 하여튼 교보제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상호가 좀 나오는 것도 뭐 제가 감내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영상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오축 공정. 그러니까 이제 오축이라는 거는 X, Y, Z인데 또 이제
공구 자체가 또 이렇게 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구에서 이제 뭐 고도라든지 방위각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이제 뭐 좀 복잡한 그런 그 XYZ 3축만 가지고서 가공이 좀 어려운, 3축이면서 어떤 경사를 가지고 있거나 나선형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복각기가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뭐 그럼 요즘 뭐 그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뭐 주물로 만들 수 있고 사출로 만들 수 있고 뭐 3D 프린팅으로 뽑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굉장히 많은 힘을 받는 그런 부분들, 그죠? 뭐 스크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터빈이라든지 그런 거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들은 아주 많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중요한 부품들은 이렇게 기계 가공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영상 짧은 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뭐 이러한 그 복각기, 또 뭐 NC, 뭐 캠,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 뭐 센서 기술, 가공, 그다음에 재료공학,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돼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생산 설비, 가공 능력이 또 뭐 그 나라의 이제 기초 산업이기 되고 이제 방산 산업도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판가름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뭐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과제를 하나 드렸었죠. 그래서 12일까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좀 뭐 자료만 이제 뭐 뺏겨서 올리면 이제 별로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 배웠는지, 어떤 것들을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관심 있어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출석은 뭐 간단하게 지금까지 했던 대로 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떤 뭐 마무리가 이제 돼야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어떤 계획했던 일들이 지금의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여러분들 그 목표가 뚜렷해지고 더 어떤 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더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